자, 요즘 잘 나가는 카페들은 다 하나같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를 꽉 채워넣기보다 여분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미니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한두 개도 아니고 대부분의 카페가 다 이러니까 요즘은 이런 게 트렌디한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망원 연남 이쪽에 개인으로 하는 카페들이 많은데,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그 카페들이 다 엄청 개성 있다는 거예요. 어디는 막 대나무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고, 어디는 이게 카페야 싶은데 들어가면 엄청 앤티크하고, 어디는 카페 한가운데 대형견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이런 걸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시각적으로 이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공통적인 기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, 그 끝에 미니멀리즘이 있었습니다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시간이 지나면서 소유와 소비에 대한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 과거에는 많은 걸 갖고 이걸 소비할 때 멋있다고 느꼈다면, 요즘은 소비보다 삶의 질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10,000원, 20,000원을 더 줄 수 있다면, 혹은 더 비싼 차를 살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랬다면, 지금은 당장 그렇게 갖지 못해도 인간다움을 추구하고 나다움을 추구하고,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맥시멀리즘보다 미니멀리즘이 더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나는 미니멀리즘 추구해본 적 없는데 라고 하시더라도 알게 모르게 미니멀을 실현하고 있었을 거예요. 그러면 미니멀리즘이란 뭘까요? 쉽게 말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배제하고 깔끔한 형태와 디자인을 추구하는 예술, 디자인, 철학적 움직임을 의미합니다.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주목해볼 건 철학적인 의미에서 미니멀리즘인데요.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쁘다, 매력있다 라고 느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미니멀함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제가 전 영상에서 요즘은 투머치한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가끔은 이걸 비워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. 안 그래도 일할 때 너무 많은 정보가 오고 가서 힘든데 쉴 때조차 복잡한 곳에 가고 싶진 않은 거죠. 여러분, 힐링이라는 단어 쓸 때 나 어제 클럽 가서 미친듯이 힐링하고 왔어, 보통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. 되게 조용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감성 카페에서 빵이나 디저트를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는 거, 보통은 이럴 때 힐링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힐링은 뭔가를 적극적으로 비워내는 것,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, 되게 미니멀한 행동인 거죠. 이런 행태는 스마트폰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. 우리가 아이폰이랑 삼성을 비교할 때 기능적으로 어디가 엄청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잖아요. 그냥 내가 선호하는 취향, 가치관 이런 거에 따라 많이 갈리잖아요. 심지어 애플은 AS도 까다로운 편이죠, 우리나라에선. 근데 사람들이 왜 애플이 힙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상하잖아요. 저는 이게 심플함을 지향하는 애플의 철학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.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애플 사용자가 늘어나거든요. 그 말은 뭐냐면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플의 철학이 지금의 시대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런 거죠. 너네 윈도우 쓸 때 여기저기 거 막 갖다가 메인보드에 조립해서 쓰지,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걸로 만들어서 판다? 어때? 개성있지? 우리 거 쓰고 싶지? 이런 거예요. 그냥 스펙이 몇 기가고 얼마나 빠르고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이런 거고, 이 작은 칩 하나에 우리의 정체성 모든 걸 담아놨어,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애플을 쓴다는 건 심플하고 깔끔한 지금 시대의 정체성을 너한테 준다는 거죠. 이거를 구매하는 거예요, 사람들이. 되게 미니멀한 걸 좋아하죠. 자, 현대미술은 어떻습니까? 현대미술 전체가 그렇진 않지만 수직, 대칭, 균형을 중요시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. 또 사진이라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현실적인 그림보다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림이 떠오릅니다. 이목을 확 끄는 카페 인테리어를 보면 와, 이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긴 뭐지?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전 이런 감정을 전시회 갔을 때 가끔 느끼거든요.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현대미술도 공통적인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철학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이것의 끝판왕이 무소유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미니멀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둘은 좀 다른 거예요. 무소유는 진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 거고, 미니멀리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몇 개만 가지고 이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겠다, 이런 뜻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게 명상이랑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, 또 미니멀리즘 하면 환경이랑도 연결되잖아요.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나한테 너무 좋고,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와 최근 연속되는 미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악순환, 이런 것도 미니멀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. 이전에는 단순히 소비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렸다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에서 중고 거래를 하고, 그런 거래를 함으로써 버려질 수 있는 물건이 다시 쓰이고, 마치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들고, 그걸로 내 정체성이 확인되고, 공백, 명상, 미니멀, 환경, 뭐 이런 단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고,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현을 하다 보면 이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이것에 맞춰 기업들도 변하는 거고요. 자, 정서적인 편함을 지향하는 지금의 시대상을 따라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뜨고 있습니다. 제가 자료를 찾아볼 때 네이버도 쓰지만 구글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. 전 이런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서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. 구글을 들어가면 검색창이랑 내가 추가해놓은 바로가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다 빈 공간이에요.
근데 유현준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원래 사람이 빈 공간을 볼 때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주도적이게 된다고. 전 이 말에 정말 동의하거든요. 이걸 누가 알려주기 전에 제 무의식 속에서 이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왜 내가 산책하는 걸 이렇게 좋아할까? 왜 머리가 복잡할 때 밖에 나가려고 할까? 왜 맑은 하늘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질까? 아, 봄이 되면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게 다 이유가 있겠다. 우리의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 감정의 시작점을 이해하고 뭔가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고 싶을 때 미니멀리즘을 완벽하게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방부터 깔끔하게 정돈시키고 마음의 여유를 살짝 주는 이런 행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렇게 온갖 잡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오늘 하루 지금 내가 하는 그것에 집중해보자고요.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너무 빠르게만 달리고 있었다면 가끔은 그 자리에 멈춰서 내가 갖고 있던 걸 내려놓고 지금 내 옆 사람은 어떤지, 그 표정은 어떤지,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, 그걸 바라보는 나의 상태는 어떤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꼭 미니멀을 추구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재밌었다면 혹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